네, 비트코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9만 불대를 그래도 유지를 하다가 몇 시간 전에 9만 불을 깨고 비트코인이 8만 9천 달러, 8만 9천 불까지 가격이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. 9만 불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? 요즘은 한국 돈보다는 달러 위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달러 위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달러 기준의 9만 불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진 건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, 오늘은 비트코인이 하락한 주요 4가지 이유를 좀 알아보고 또 그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지난 5일 동안 봐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. 지난 5일 동안 거의 10% 가까이 떨어졌고, 자, 11월 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그때랑 비교를 해도 그때 상승분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고점 대비 봐도 한 2만 불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심상치 않은 하락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흔치 않은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가 꽤 명확하긴 합니다. 잘 설명한 블룸버그 기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보면, 자, 첫 번째 하락 이유는 관세 때문이죠. 어쨌든 지난 며칠 동안 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고,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. 관세가 물론 잘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국가와는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가 실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, 관세라는 게 또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이슈가 아닙니다.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슈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싶어 하죠. 뭐 대표적으로는 주식이 있겠고요. 또 비트코인도 혹은 암호화폐 코인도 비슷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쯤에 경기 관련된 지표라던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, 물론 다 이게 설문조사에 기반한 지표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 관련된 거나 인플레 관련된 거나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지표가 나왔고, 그게 금요일 날 나스닥의 폭락을 좀 불러일으켰죠. 자, 그런 현상 속에서 같이 어쨌든 나스닥과 비트코인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 여전히 존재하고, 둘 다 위험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을 때는 아무래도 기피되는 자산이죠. 그래서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날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좀 같이 하락한 경향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. 어떻게 보면 좀 1번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원인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라는 곳에서 해킹이 있었어요. 15억 달러의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고, 이게 지금까지 나온 단일 해킹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참고로 이때의 해커들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정설이고 자금 세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소가 해킹당한다라는 이슈 자체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, 이런 암호화폐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,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아마존 주식이 해킹이 됐어, 뭐 이런 경우는 들어보신 적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식보다 암호화폐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 하락 이유는 바로 대폭락했던 밈코인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뤘지만 트럼프라는 밈코인도 출범을 했었죠. 그리고 그의 부인 멜라니아도 또 밈코인들을 만들었는데, 이런 밈코인들이 초반에는 정말 많은 급등을 했지만 대부분 다 고점 대비 80%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이런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4가지 이슈가 모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뒤흔드는 이슈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뭐 관세, 사실 뭐 냉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랑 상관이 없죠. 비트코인 저는 뭐 쉽게 말하면 디지털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관세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관세를 한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거나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있는데, 뭐 사람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싫어할 거야 라는 흐름으로 연결될 이유
이유는 없는 것 같고, 두 번째 하락 이유도 마찬가지죠. 뭔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연관은 없는 것 같고,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바이비트가 해킹이 됐다 이런 건 이슈가 있긴 한데, 사실 이건 거래소의 문제고, 사실 지금까지도 해킹 사건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 올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비트코인이랑 사실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. 물론 이제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겨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휘날리는 그런 이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자, 그리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것 자체도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폭락했던 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걸 또 완전히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랑 연관을 짓는 게 또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, 암호화폐 시장이 생겨난 이래 계속 있어왔던 이슈기는 합니다. 다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, 어쨌든 가격 변동폭이 앞으로도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특히나 모멘텀도 상당히 강한 자산이어서 이렇게 또 아래로 또 모멘텀이 발생할 때는 아래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하지만 또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인다라는 걸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